양인영 선수가 오히려 빠지니까 더 경기가 잘 풀리고 더 잘 돼간다, 이런 헛소리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양인영 선수 팀의 득실 마진은 마이너스 15 정도인데 12월 7일 우리은행전에서 11점 차. 이 경기 저희가 직관을 가서 갔는데요. 맞아요. 솔직히 저희가 뭔 얘기했냐면은 우리은행 그때가 경기 미안한데 경기력이 서로 로테이션 꼬여가지고 갑자기 공들 들고 있는 선수가 비워버리고 이런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날 이제 우리은행이 시즌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기를 했다. 다른 팀 걸렸으면 무조건 졌다고 그랬어요 저희. 예, 만약에 그때 그 우리은행 경기력이 좀 패배해도 이상하지 않다. 예. 그거 되는지 뭐 그런 날도 있고 하나원큐 걸린다니까. 아, 되는 집이 우리은행이. 아, 우리은행은 되는 집이다. 그런 날도 하나원큐 걸려가지고 웃겼잖아. 되는 집이 아니라 그냥 너무 막강한 팀이지 사실. 근데 지면은 이상한 팀이지 지금 솔직히. 아 근데 그날은 솔직히 그 경기였으면 져야 됐어. 아 진짜 지는 줄 알았어. 3쿼터까지만 해도 우리은행이 지는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이게 와, 그 12일 또 BNK점에서는 22점 차, 그리고 15일 저기 신한전에서는 15점 차. 그 유승희 선수도 없었어요 이날 사실. 그리고 이제 17일 KB전에서 17점 차. 이게 저기 박지수 선수 복귀였는데 8번 팀에서 2득점 1리바운드에 그쳤는데 그 파생 효과가 조금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블록슛도 2개나 기록했는데 이게 박지수 선수라서 지뢰 겁을 먹고 3명씩 붙어서 그렇지, 그 최근에 그 박지수 선수가 마지막 뛰었던 신한은행과의 경기를 보면은 신한은행이 잘했던 게 뭐냐면은 박지수라고 해서 무게를 두지 않았어요. 그게 엄청나게 그 구나당 감독님이 좀 예를 두고 좀 생각 외의 작전을 펼쳤다. 1대1 수비를 했는데 그 박지수 선수가 턴오버도 많았고 골 밑에서 슛미스도 많았어요. 왜? 몸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박지수 선수가 뛰고 있긴 뛰고 있는데 전혀 그 어떤 웨이트라든지 우리가 아는 박지수는 아니지. 예, 우리가 알던 그 박지수 선수의 모습이 아닌 게, 박지수 선수가 나와도 지고 있잖아요 지금. KB가. 예. 그리고 그 경기가 양인영 선수가 잠깐 복귀 후 10분 뛰면서 4득점 5리바운드에 블록슛 하나까지 기록해줍니다. 예, 다시 이게 21일 삼성전에서 16점 차, 그리고 24일 그 BNK전에서는 18점 차로 16.5점. 이게 사실상 오히려 차이는 더 벌어졌고, 이게 그 팀의 득실점 마진이 6경기 포함한 기록인 걸 생각하면은 이게 차이가 더 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지금 주축 선수가 뭐 김지영 선수나 그 뭐 김여진 선수가 이렇게 바뀌면서 더 빨라졌고 좋아진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인데, 김지영 선수가 리더로서도 앞으로가 기대되는 점도 분명히 보이고요. 연습할 때나 경기 운영지에서. 그리고 동기인 김예진 선수도 덩달아서 토킹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활기가 뛰기도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래서 주장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짬밥이 너무 안 돼. 누가 짬밥이 안 되는 거죠? 김지영이. 김지영 선수가 주장시켜. 아니 근데 그것도 좀 이게 자기 목소리를 좀 낼 줄 알고 그래도 좀 활달하고 언니들한테 이제 또 사이도 좋고 하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긴 김지영 한데. 선수가 리더가 돼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큰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하나은행에는 내가 보니까 근데 박소희 선수가 또 그렇게 또 주장이 확고하고 또 이렇게 언니들 막 이렇게 가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김지영도 너무 어려서 걱정인데 박소희는 더 어리잖아. 근데 박소희 선수가 조금 연차가 쌓이면은 뭐 나중 얘기지 지금 주장시킬 순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박소희 선수가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박소희 선수는 잘할 거고, 근데 그 뭐 지금은 그렇게 전개는 괜찮은데 뭐냐면 정작 신지현 선수가 없어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고요. 뭐 하프코트에서 뭐 전개가 속공 공격이 한번 막혔을 때, 뭐 패턴이 한번 막혔을 때, 그럴 때 공을 잡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에이스인데 지금 그게 되는 선수가 사실 없고, 양인영 선수가 없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리바운드가 문제인데요. 7일에는 골밑이 털리는 거죠 그냥. 7일에는 팀 리바운드가 31개, 11일에는 27개, 15일에는 26개, 17일에는 35개. 이걸로 이날이 비교적 많긴 한데 이날이 이 중에 5개가 양인영 선수가 잡은 거예요. 10분 팀에서.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양인영 선수가 코트에 있는 동안 전체 팀 리바운드가 증가합니다. 국가대표 있을 때도 잘 박스아웃을 잘 쳐서 일단 상대 센터만은 내가 못 잡더라도 리바운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뛰어들어서 무조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뒤에 얘만큼 일단 무조건 못 잡게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만큼 잘해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21일 34개, 24일 39개. 이날이 제일 많긴 한데 이 기간 동안 평균이 32개예요. 팀 시즌 평균은 39개인데 못 미쳐요. 그리고 24일 경기가 김한별 선수도 10몇 분인가 밖에 안 뛰었고요. 뭐 BNK가 뭐 박경림 선수를 안현진 선수 대신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험도 많이 했던 경기예요. 그리고 양인영 선수가 근데 리바운드를 해야지 리바운드를 그거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수비에서도 보면은 양인영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양인영 선수의 그 수비 능력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가로 세로 수비가 다 괜찮아요. 일단 블록슛 수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블록을 워낙 잘하는 친구고 리그에서 블록슛을 경기당 1개 이상을 하고 있는 선수가 2명밖에 없는데요. 네. 그게 김단비 선수하고 양인영 선수예요. 양인영 선수는 그 1개 이상을 3년째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데도 그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 게 참 이게 문제예요. 양인영이 더 빠져서 더 안 된다, 더 잘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빨라져서 박진감은 생겼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선수들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사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지금 신지현 선수, 양인영 선수 다 부상 중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공존해서 잘할 수 있을까? 신지현 선수가 돌아왔을 때는 기존의 문제는 신지현 선수가 제일 먼저 공을 잡으니까 다 멈춘다는 거였어요. 에이스가 공을 잡으니까. 다 멈춘다. 그게 그러니까 신지현 선수가 그냥 다 하게끔 내비둔다? 이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또 팀에서 요구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에이스고 주축 선수다 보니까 요구되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럴 게 아니라 지금처럼 김지영 선수 주축을 전개를 하되 지금 그러다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무리가 안 될 때 마지막 공을 신지현 선수가 잡아주는 게 마무리가 안 될 때? 마무리가 안 될 때 그걸 잡아서 마무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면은 신지현 선수도 더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하나원큐 팬들이 잘하는 말로 기적의 3쿼터라는 말이 있어요. 3쿼터엔 좀 잘하나 보네요, 그래도. 아니요. 3쿼터에 무너진다? 예. 그러니까 전반에 10점을 왔어도 안심이 안 돼요. 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 3쿼터에 완전히 그냥 교체를 해도 스타일이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축 선수한테 너무 강하게 의존을 하고 하프 타임 때 상대팀을 보고 나서 쟤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게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부터 따라잡히는 거고 솔직히 게임 체인저가 없는 것도 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양인영 선수가 이번에 월드컵 시즌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됩니다. 2021년 아시아컵에 처음 발탁된 적이 있는데 중국전에서 팀은 패했지만 12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리면서 높이 앞에서 완전히 악정고투하면서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양인영 선수가 라트비아에서 이제 라트비아 선수들을 불러다가 국내에서 평가전을 했잖아요. 예, 이 평가전이 되게 잘한 거예요. 이게 국내에서 평가전 열어준 게 처음이고 그게 이번 협회장님이 부임하시면서 10억도 발전 기금으로 개척을 하시고 회장님들 먼저 회장님에 비하면은 굉장히 잘해주시고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대표팀 만드는 데는 이런 평가전이 있어야지 앞으로 선수들도 경험을 해보고 우리나라 대표팀 솔직히 제대로 된 연습 경기도 못 해보고 나가서 대회를 치르는데 뭘 바라나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국가대표 팀에 대한 좀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도 그것도 안 하고 못 해주고 있는데 우리 팬들이 선수들을 감싸주질 못할 만큼 막 욕을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라트비아랑 활약을 할 때 양인영 선수가 공격에서 보였다기보다 1쿼터면 블록슛 3개를 기록합니다. 평가전 2차전에서요. 라트비아랑 평가전 할 때? 2차전에서 1쿼터면 블록슛 3개 기록하면서 그 장신에 라트비아가 골밑을 못 미끌고 들어오게 했어요. 블록을 몇 번 찍으면은 그 효과가 득점을 만든 것도 있지만 저기 블록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못 들어가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역할을 양인영 선수가 잘해줬고요. 그때 직관을 갔던 팬들 얘기를 해보면은 다른 선수가 빠질 때보다 양인영이 빠질 때 제일 무서웠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센터가 또 양인영 선수밖에 제대로 된 센터가 없었죠, 사실. 없었고요. 다 빠졌는데 누가서 양인영 선수가 덜컥 중책을 맡았는데 잘해줬고 센터가 수비 공격에서만 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비형 센터가 있으면 그런 성과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기사에는
칭찬 양인영이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양인영 기사 양인영 활약 이거 한 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슬픈 게 좀 이런 경기에서 좀 활약을 하고 좀 그러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수 있게끔 좀 기사를 좀 써주고 이런 게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기 안 보고 그냥 기록지만 보면은 그 칭찬할 수 있는 선수들만 써놓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들은 그 전문가들 얘기 안 해준다. 내가 이거 열받아가지고 글 한번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정선민이더라. 아 정선민 진짜 감독님, 진짜 감독님 본인. 본인인지 모르겠지. 근데 나중에 그 댓글에 내가 그거 본인이면 실망이라고 그랬더니 그 댓글 지웠더라. 아 본인이시네 그럼. 본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왜냐면 그 카페가 다 그 전문가들도 많아요. 농구 관계자분들도 거기 많이 계시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 큰일 안 났는데. 그러니까 나 맨날 하잖아. 아 그거는 자네가 조리기 반박을 잘한 건데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예. 월드컵에서 말씀하신 세 선수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란 선수도 빠졌죠. 높이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그 월드컵 전에 최종 예선에서 발탁됐던 이해란 선수도 빠졌고요. 그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로 들어갔는데 이때 그 첫 승을 했던 보스니아전에서 득점은 9점에 그쳤어요. 그렇지만 양인영 선수는 15분을 뛰었고요. 그 양인영 선수보다 더 득점을 많이 한 4명의 선수는 30분 이상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뛰고도 이렇게 효율을 66.7%의 필드골 성공률과 9득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때 그 인터넷상에서도 그 양인영 선수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어요. 이제 그 존쿠엘 존스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조금 그 오래되신 여성 팬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양인영 선수가 이게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존쿠엘 존스를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이 존쿠엘 존스가 지금 위성호 감독님 밑에서 이제 뭐 잘 배워서 잘 커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해외리그로 온 게 WKB로 왔는데 그 시기에 그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만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클만한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큰 것도 있는데 이 선수가 WNBA에서도 활약이 굉장합니다. 어떤 활약을 했죠? 2021년 MVP입니다. 일단 이게 팀원들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굉장히 잘했는데 좀 괴물같이 진짜 활약을 많이 했고 이제 막 이달의 선수에서 선정이 몇 번 되고 그랬었죠. 예, 근데 이런 선수를 상대로 양인영 선수가 엄청나게 활약을 했고 또 21득점에 9리바운드를 해냈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존쿠엘 존스는 이거 더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WNBA MVP인데 이 정도로 막아낸 거면은 엄청 잘 막은 거죠. 동방의 한 작은 나라의 센터가 그것도 제일 뭐 이렇게 탑 센터도 아니라고 평가를 받는 이런 선수가 이 정도 했으면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칭찬받아서 마땅해야 되는.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긴 해요. 그 로테이션을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평가가 제일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선수가 양인영이고. 오펜스 리바운드 3개, 15분 동안 3개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꼭 자기가 잡은 것만 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인영 선수는 일단 존쿠엘 존스가 못 찾게 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걸 그 방해만 잘했어도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그 경기에서 블록슛이 2개예요. 15분 뛰면서. 15분 뛰면서 2개. 그럼 7분당 하나. 예, 굉장한 효율인 거죠 이거는. 블록 슛은 솔직히 한 개도 못하는 경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거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강희슬 선수도 솔직히 이때 신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 공원도 점수에서 3개 신기록을 지금 강희슬 선수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좀 묻힌 것 같긴 한데 뭐 센터들이 우리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원래 나오던 센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골밑 참사는 예견된 참사였는데 예견됐지. 그 참사를 막아낸 선수에 대해 그 공적을 기리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는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농구 기자들이 뭐 하는 건지. 그렇죠. 이거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좀 이제 너무 그 스타 선수들만 기사를 쓰기에 급급해서 이제 이런 걸 놓친 게 아닐까. 이제 너무 그 스타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지 않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좀 들고. 그리고 이게 우리 대표팀이 최근 그 2년간에 굉장히 그 타이트하고 어떤 그 빡센 일정을 치러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1년 이제 미뤄지면서 2021년에 치러졌고 또 이제 바로 한 달 뒤에 아시아컵이 열리고 안 그래도 그 인재풀이 없는 한국 연홍에서 이게 참 선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저 그래서 이때 4등만 하면 다음 진출이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4등 작전 쓰길 바랬어요. 이게 사실은 이 정도면 우리가 그 선수 풀만 되면 이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본은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아주 그 어떤 그런 전술적으로도 야가 빠진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력이 되니까 부럽지 그거는. 그 인력이 돼서 하는 거. 인력이 되고 일단 돼서 못한 거잖아. 투자가 달라요. 그 일본은 저기 우리나라 저기 어디 협회들처럼 이렇게 투자를 좀 막 이렇게 막 망설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정말 과감하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투자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컵 최종 예선이 있었는데 이때는 저희도 관리를 합니다. 그 박지수 선수가 이미 진출이 결정됐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 왜 전술이 없냐고. 호주한테 지고 있다고. 호주한테 지고 있다고 전술이 없다. 여러분 호주는 일단 피지컬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랑은 좀 세계 3위예요. 호주는 아시아라고 솔직히 하면 안 돼요. 이 선수들은 유럽 선수들입니다 사실. 그런데다가 이거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에이스를 온전시켜 놓고 다음 대회에 쓸 수 있는 재원들을 미리 테스트도 해보고 그렇죠. 기회도 한번 줘보는 게 더 큰 의미의 전술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죠.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서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냥 그거 한 경기만 보고 편협하게 아이고 저거 왜 저러나 아이고 저거 왜 저렇게 전술을 써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이게 그게 아니 그게 버리는 것도 전술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욕만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그냥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박지수만 빠진 것도 아니야. 배혜윤만 빠진 것도 아니야. 김태현만 빠진 것도 아니야. 까지도 간다고 뭐 받는 건 아닙니다.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가 필요하면 이딴 소리 왜 하는 거야 대체. 야, 기존 주전에 대체 몇 명이 빠진 거야 이게. 내가 봤을 때 한 대여섯 명 빠졌지 진짜. 이게 선수 역성 들어주는데 이게 결국엔 선수 문제도 치유해야 된다. 그 양인영 선수 탓할 게 아니라는 게. 선수 부족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걸까요 이거를? 찾아보기는 귀찮고 욕은 하고 싶고 계정 새로 봐서 욕은 하고 싶고 참 대단해요.